이번 강의는 역선택과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은 보험계약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거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컨대 보험사와 어떤 개인이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시다. 보험사는 적정 가격을 매기려면 이 사람의 질병 확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구매자 본인의 경우에는 질병의 가족력, 건강 습관, 직무 스트레스 정도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보험사는 그러한 정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피보험자는 알고 보험사는 모르는 상황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역선택, 다른 하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 중 역선택부터 살펴봅시다. 역선택이란 정보가 적은 거래 당사자, 앞의 예에서 보험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거래 상대들과 거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위험이 높아서 보험사가 기피하는 사람들을 흔히 레몬이라고 부릅니다. 역선택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레몬들만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입니다. 건강보험 시장에서 레몬은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 심지어 보험사가 잘 알지 못하는 질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실제로 건강한 사람은 보험 구입 필요성이 더 적습니다. 보험사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정보가 없으면 손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숨은 정보로 인한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업보험 시장에서 레몬은 실업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라면 노령보험 시장에서 레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노령보험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이라면 레몬은 바로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역선택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보험사에게는 그저 골치 아픈 성가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 시장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보험사는 개인의 질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합시다. 보험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구 전체의 질병 위험이 10%, 그리고 질병에 따른 손실이 1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하에 11원의 보험료를 받고 질병 발생 시 100원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보험사가 설계했다고 가정합시다. 보험료가 11원, 기대보험 지급액은 10원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을 한 건 계약할 때마다 1원의 이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병 위험이 10%보다 많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을 사지 않고 질병 위험이 10%보다 많이 높은 사람들만 이 보험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 구매자들의 국한한 질병 위험은 10%가 아닌 20%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11원이 아닌 21원으로 올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질병 위험이 10%인 사람조차
보험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보험 구매자들의 질병 위험은 20%보다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균형 보험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해 시장 붕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사 입장에서 최악의 레몬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업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시장에도 나름대로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정보 격차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해서 레몬의 보험 구매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선별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현된 위험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경험요율제라고 부릅니다. 역선택이 심할 경우 시장 붕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선택한 대안은 애초에 보험 가입자들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보험사들은 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보험을 강제가입 또는 의무가입이라고 부릅니다. 의무가입은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시장 붕괴 위험은 사라집니다. 미가입이라는 선택지를 제거함으로써 역선택 자체가 애초에 일어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부도 근본적인 문제, 즉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인구 전체가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구 전체의 평균적인 위험에 근거해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만약 정부가 제공하는 의무가입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칭하려고 하는 기대 손실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고소득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저소득자들을 보조하는 메커니즘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랫동안 미국의 보수층이 의무가입 건강보험의 도입을 반대해온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잠시 강의를 요약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을 기피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시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은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역선택이 심하고 그에 따라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정부가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독일에서 탄생한 최초의 사회보험, 즉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령보험, 건강보험이 이러한 논리적 추론의 결과물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역선택의 문제가 일찍이 이해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911년에 영국에서 최초의 실업보험이 도입될 때 이러한 역선택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서 강제가입을 선택했다는 점은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실업보험 도입 이전에 고려된 대안 중 하나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임의가입 제도였습니다. 이를 강스타일 제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업보험을 밀어붙인 윈스턴 처칠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우선 임의가입 설계에 반대했고 노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임의가입을 선택하면 배드 리스크, 다시 말해 레몬만 끌어오기 때문에 재정 안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습니다. 또한 실업보험을 노동조합을 통해 운영할 경우에 노동조합원만 가입하게 되는데 자력 갱생이 가능한 노동자는 돕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는 배제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명한 리더를 둔 덕분에 영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가입 실업보험이 도입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도덕적 K와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